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에겐 수능을 성인에겐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추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5분 경제학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출근길 5분, 퇴근길 5분, 하루에 한 편씩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경제 상식 왕창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GDP입니다. 자, GDP 어느 나라 크다 작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제일 크죠. 네. 네, 우리나라는 15번째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1,500조쯤 되겠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DP는 말할 것도 없이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총 부가가치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GDP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다메스틱이란 말은 이제 울타리 아니란 뜻이니까.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국내 총생산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지출과 같고 국내 총지출은 국내 총분배와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생산된 건 언젠간 쓰이고 쓰인 건 언젠간 분배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총생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국내 총지출 개념입니다. 누가 썼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 3대 주체는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가계, 기업, 정부죠. 예, 가계에서 쓴 것 플러스 정부에서 쓴 것 플러스 기업에서 쓴 게 바로 GDP입니다. 가계에서 쓴 걸 민간 소비라고 그러고요. 정부가 쓴 걸 뭐예요? 우리 정부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기업이 벌어온 걸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벌어온 걸 순수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입에서 수출을 빼주면 되겠죠. 이게 GDP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야, 우리나라가 100원을 벌어오면 말이야. 우리나라가 작년에 GDP가 100원이라는데, 민간에서 반 썼군.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정부가, 15원 썼군.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국내에다 30원 투자하고 외국에서 5원 벌어왔군. 이게 우리나라를 구조하는 GDP 구성도야.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했죠? 뭐를 읽으셔야 돼요? GDP는 늘어났겠죠. 그러나 민간 소비가 작년에 사서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럼 여러분, 가계가 느끼는 GDP 개념, 가계가 느끼는 경제 성장은 별거라는 거죠. 거꾸로 2012년 어떻습니까? GDP가 늘어났다면 가계가 느끼는 GDP의 개념은 확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2012년 경제가 좀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2014년 경제가 좀 나빠진다는 사람들이 느꼈죠. GDP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세월호.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더 줄었겠죠? 메르스. 어쨌든 물론 세월호나 메르스가 우리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킨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볼 수 있는 틀도 생기는 거죠. 자, 세계에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벌써 올드한 세대예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분들 없습니다. 수출 먹고 사는 나라. 그렇죠. 독일. 우리보다도 비중이 높죠. 그래서 우린 금방 알 수 있죠. EU 통합의 최대 수혜 국가가 독일이었구나. 원래 마르크화 썼지 않습니까? 근데 EU로 통합되면서 자국화폐가 뭐가 됐어요? 원래 마르크화는 좋은 화폐인데 다른 이상한 화폐들하고 섞였으니까, 뭐 이상한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상한 화폐랑 표현을 섞이면서 자국화폐가 평가 절하되니까 수출이 잘 됐겠죠. 야, 그래서 EU 통합되면서 최고의 혜택을 본 게 독일이고 그 이유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기업이 돈을 더 벌어왔구나 라고 여러분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GDP의 60%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차지합니다. 근데 GDP의 30%밖에 소비가 안 차지한 나라가 중국이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민간 투자. 자, 우리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을 딱 가보시면 옛날에 일본 보고 그랬습니다. 가게는 가난한데 나라는 부유한 나라다. 그 말은 바로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부유하지만 아직 국민은 가난하다. 일부 국민만 부유한 거죠. 어디? 가게가 아니라 기업. 그래서 마윈 부자죠. 오케이? 거기 국영기업들 엄청 부자입니다. 국영기업 지배하는 공산당원들 일부 엄청 부자입니다. 하지만 가게는 가난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야, 소비로 버티는 국가가 있네. 야, 기업도 별 볼 일 없어. 정부 투자랑 소비만 해. 근데 버텨. 아메리카죠. 왜? 화폐 발권국이니까. 금방 정답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딱 바라보시면 우리 금방 잡아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재밌는 게, 여기 나왔죠. 이전까지 우리나라 뭐였습니까? 수출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뭐가 나오냐? GDP의 기여가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순수출 비중이 얼마였어요? 5%인데 이게 흔들린다. 이걸 갖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GDP를 볼 때는 GDP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야, 우리나라 GDP 구조, 그러니까 다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GDP 늘었다 줄었다만 맨날 보지 마시고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 GDP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를 보시라는 거죠. 순수출 비중이 줄어든다. 제조업 기반이 뭔가 위험.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